네,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힘을 입어서 올해도 장밋빛 업황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한국 배터리 호황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배터리 소재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때문에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극재 사업도 호황이 이어졌었죠. 다음 기사 보면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양극재 올해에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4분기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되면서 이에 따른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반사이익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배터리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까지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크고 있는 만큼 배터리 사용량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간 배터리 상장 기업들 중에서 브랜드 평판 순위로 힌트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1위에는 여태까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던 LG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서 2위에는 삼성 SDI가 있었고 삼성 SDI 오늘장에서 수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3위 에코프로비엠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양극재에 대한 전망은 끊임없이 좋게 나오고 있고 포스코케미칼에서는 인조 흑연, 음극재 생산에 있어서 내년에는 2배로 늘린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터리 소재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보면서 종목 줄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2월의 첫 번째 줄선 종목 주제는 바로 2차 전지 디테일하게 파보겠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동박 그 안에 최고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와 김병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김병진 매니저는 월수로 이제 함께 합류로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저희가 2차 전지 바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네. 너무나 궁금한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오늘 이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정말 강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9% 올랐고요. 자, 삼성 SDI 5%, SK이노베이션이 5%대 올랐습니다. 데이터 좀 보면은 셀업체 쪽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장비 쪽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김병진 매니저님, 자, 다시 주도 섹터 2차 전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반사수혜가 좀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수출이 오히려 뭐 중국 수출이 지금 좋았거든요. 전체 뭐 성장률 한 7% 정도, 중국 수출은 7% 정도로 이제 증가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것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지금 아무래도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도주가 이제 믿을 건 2차 전지구나. 해서 수급이 이쪽으로 좀 밀린 게 아닌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원인을 좀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탈중국화를 해서 다른 데로 뭐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국가로 공장을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던 품목들이 줄어들었고 중국은 수출이 증가했는데 네.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부분 쪽에서 품목별로 보면은 반도체 쪽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애매하고 반도체 종목들이 갈 수급이 오히려 모멘텀이 확실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네. 사실 성장 전망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지금 사도 수주량을 생각해 보면 1년, 2년 뒤에 뭐 PER이 뭐 20배, 22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놓고만 보면은 한 장으로 보면은 살짝 비싸 보이는데 이거 쭈르륵 펼쳐 보면은 사실 뭐 충분히 살만한 가격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 주도 섹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PER 뭐 이런 기본적인 요소로 보면은 2차 전지 비싸 보일 수 있는데 네. 성장성 고려하면은 이거 아직 싸다.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김민성 매니저님 봤을 때 2차 전지 우리가 한 달 동안 좀 우려 그리고 네. 의심을 했어요. 아, 예전에 2차 전지가 아닌 것 같아. 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우려는 좀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번 계기로 깨끗이 씻었다고 보시나요? 완전히 깨끗하게 씻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생각을 하거든요. 오, 예. 근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주도를 하면서 2차 전지가 올라갔을 때는 워낙 누가 봐도 저평가할 정도로 많이 바닥권에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대비해서 현재 2차 전지 주가들은 많은 상승을 하고 나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거의 몇백 %는 아직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올라가는 탄력이랑 지금에 대한 탄력이랑은 명확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좀 우려감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들을 보면은 일단 4차 산업의 위주로 수급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어요. 로봇이든 AI나 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이나 자율주행 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같이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거처럼 시장을 끌고 가면서 주도할 수 있는 테마보다는 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끌려갈 수 있는 바닥에서 투자 심리가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아직까지 유효한 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오늘 디테일하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민수 아나운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양극재, 음극재, 동박 이 안에 있는데 네. 뭐가 제일 낫다고 보세요? 저는 오늘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양극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양극재. 한동안은 양극재가 좀 2차 전지 내에서도 주도를 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오히려 많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많으니까 지금 다른 데로 눈을 돌려야 되나? 오히려? 네, 오히려 뭐 아직 움직이지 않은 뭐 음극재나 동박 측 미리 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죠. 좀 더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유효할 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기 때문에 봐야 돼요. 네.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제일 좋은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연 어느 소재 중에서도 어디를 선택하셨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양극재, 음극재, 동박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은 양극재와 음극재, 동박 이 중에서 어떤 쪽으로 좀 주력하셨나요? 저는 민서 아나운서님과 똑같이 양극재. 네. 저랑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하이파이브. 네. 네. 화면에 안 보였지만 하이파이브 네. 했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님은 양극재, 음극재, 동박. 저도 양극재인데 멀어서 하이파이브 못하겠네요. 아쉽네요. 제가 대신이라도 해드리기 싫습니다. 네, 다들 양극재, 네. 저 빼고 양극재네요. 네. 이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김병진 매니저님, 네. 양극재, 음극재, 동박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방금 하단에. 네. 그 순서대로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뭐 수준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핵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그 사이에 전해액 같은 물 같은 게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사이에서 전류를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이제 2차 전지를 사용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해액이잖아요. 전해액 네. 부분.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사고 나지 말라고 화재 나지 말라고 분리막을 이렇게 해놓는 게 2차 전지의 구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슈가 이 전해액이 자꾸 누액의 위험 때문에 화재가 나니까 이걸 그냥 고체로 바꿔버리자.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양극재와 음극재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던 어떻게 되던 간에 쓰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재, 음극재 이거는 좀 반드시 좀 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 생각해서 그 중에서 전 양극재. 네. 알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근데 작년, 이제 재작년이라고 해야겠군요. 네. 2000년대 정말 잘 갈 때 뭐 대주전자재료도 잘 갔습니다. 음극재에서. 그리고 뭐 SKC, 일진머티리얼즈,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뭐 동박까지 정말 잘 갔었는데 네. 왜 양극재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두 개는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나요? 네, 과거에는 사실상 뭐 음극재, 양극재, 뭐 반도체도 소부자 이렇게 나누면서 갈 필요 없이 그냥 반도체면 반도체 사이클이 쭉 가고 2차 전지면 2차 전지 사이클이 다 가고 했는데 거의 작년부터 이제 시장에 대한 수급이 메마르기 시작하다 보니까 소재, 부품, 장비가 따로 가듯이 지금 2차 전지도 양극재, 음극재, 동박 뭐 이렇게 따로 가는 형성이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음극재보다는 양극재가 먼저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수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맞춰서 음극재가 늘어나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동박이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에 대한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2차 전지도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순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민수 아나운서 아까 말한 대로 순서대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바로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의 3위 SKC 있고요. 김민성 매니저의 3위에는 LNF 있습니다. 자, 김병진 매니저님, 일단 네. SKC 이거 투자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투자 의견은 보유. 보류.
보유예요, 보류예요. 보류. 예, 보류. 멈춰. 이렇게. 네, 멈춰 네, 보류로 보류. 주셨고요. SKC는 근데 좀 동박 아닌가요? 여기 양극재인데. 이거를 이제 동박 관련 종목으로 많이 유명하기도 한데 네. 21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잘 갔을 때 양극재 사업을 한다고 했었어요. 양극재와 음극재 사업도 진출하겠다. 근데 보류로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양극재, 음극재를 한다고 했는데 딱히 소식이 없어서 아직도 그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약간 보류 의견을 드렸고 네. 동박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으면 그쵸. 그 부분도 이제 성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동박 부분에서 지금 산업용 전기료가 10%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박 부분에서도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기존의 화학 부분까지도 약간 부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네. 양극재, 뭐 음극재에 대한 사업에 대한 뭐 하겠다고 그 공시에도 이제 그 내용을 넣어놨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좀 발표가 돼야 그때서야 좀 날개를 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부분에서 저는 보류라고 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사실 뭐 2차 전지 관련도 잘 갔는데 SKC 주가를 보면은 사실 좀 잘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을 시장에서 반영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보류 의견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차트로만 봐도 뭐 에코프로비엔, 포스케미칼랑 정말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여기가 좀 양극재로 보면 노라고 네. 얘기해 주셨고 동박으로 보면 예스입니까? 아니면 동박 자체가 아직은 좀 어려운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동박 자체도 지금 좀 어렵습니다. 동박 자체도요? 네, 원가율이 올라갔습니다. 원가율은 올라갔는데 요새 이제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네네.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동박 업체들한테는 수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상쇄가 되나요? 그러면? 근데 그게 상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화학 부분, 동박만 또 하는 게 아니라 화학 부분의 사업 부분까지 같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본다면 약간 애매한 위치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좀 천천히 좀 본다라는 마음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천천히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 동박 업체 자체들은 올해도 작년까지는 그래도 공급자 우위였다고는 하는데 네. 올해도 그 흐름은 이어질 거라 보시는지? 네, 뭐 아무래도 뭐 수요가 높기 때문에 네. 동박 업종 자체는 좋은데 아무래도 뭐 전기료 인상이나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뭐 소재나 네. 뭐 아니면 셀이나 그런 업체들 대비해서는 살짝 조금 후발주자의 느낌,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SKC가 음극재 쪽으로는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나요? 네, 음극재 쪽으로는 투자를 진행을 했어요. 네. 뭐 회사의 지분 투자를 영국에 있는 회사를 지분 투자를 했는데요. 사업을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활발하게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한다거나 네. 표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어요. 그 여기 양극재나 음극재나 말만 하고 뭔가 행동으로 옮기진 않네요, 지금. 음극재는 투자는 했는데 네. 아직까지 뭐 양극재에서는 얘기가 없었죠. 그럼 그거에 대한 기대감에 올랐던 주가는 다 빠진 상태인가요? 그죠. 지금 다 빠졌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빠졌다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C 좀 아웃풋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김민석 매니저의 3위 종목 LNF 가보겠습니다. LNF 투자 의견은 어떻게 되시나요, 김민석 매니저님? 저는 일단 오늘 3위부터 유망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잡아온 종목들은 좀 양극화물질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이 사업 부분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EV용 이제 하이니켈 여기에 대한 수요로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극화 물질에 대한 판매량이 대폭 확대가 되면서 네. 실적에 대한 개선이 확실하게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올해는 흑자 전환에 확실하게 성공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한 전년도 대비해서 500% 증가를 하고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승했던 주된 원인도 이제 양극화 물질 때문에 성장을 했다라고 공시가 나올 정도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 물질 중에서도 이제 막 차트가 고개를 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유망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해서 3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소재 업체들, 셀 업체들에게 피해는 오지 않을까 걱정은 좀 돼요. 사실상 이제 뭐 원재료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부품 같은 가격은 잘 안
안 떨어져요. 우리가 그냥 먹거리를 보더라도 닭값이 오르면은 공급하는 닭은 가격이 오르지만 치킨 가격은 그렇게 빠르게 못 오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부품에 대한 가격은 오르고 테슬라는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그런 완성차다 보니까 그 가격을 낮추더라도 이 재료를 부품하는 공급 업체들은 굳이 낮출 필요가 없어도 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수요를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 기업에 대한 여파는 크게 없을 거고 오히려 좀 테슬라만 조금 싸게 팔면서 매출액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수요를 증가시키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네. 2차 전지 뭐 소재 셋업체들은 좋을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완성차 업체들 테슬라 포함해서 현대차까지 생각해 보면은 네. 안 좋겠네요. 그렇죠. 가격 경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어. 사실상 이거는 시장이 같이 죽기 마련이죠. 계속 가격 경쟁에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완성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매출액은 높아질 수가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판매량이랑 계속해서 수요를 증가를 시켜야 되면서 네.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품이나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런 걱정 없다 보니까 먼저 시장에 반응이 걱정 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LNF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근 2차 전지가 그래도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증설이나 수주 계약입니다. 뭐 어제 포스코 케미칼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네. 얘기해보면. 근데 LNF는 좀 최근에 조용해하지 않았나. LNF도 이게 좀 이제 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자본금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었고요. 당장의 투자가 어려웠던 상황은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에 대한 흑자 전환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자본금 확보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확대하는 게 우선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쉬어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는 확실하게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증설이라든지 인프라를 더 키울 수 있는 성장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미래 가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도 우리가 접근해도 유망하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극재 3위 SKC와 LNF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2위 종목 만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SKC는 보류 그리고 LNF는 유망이 나왔는데요. 2위에는 각각 어느 종목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의 2위 에코프로비엠이고요. 김민성 매니저의 2위에는 코스모 신소재 있습니다. 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2위로 바로 나왔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이 급등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뭐 아무래도 뭐 우려 해소라는 부분, 그렇죠. 우려 해소라는 부분이고 급등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 뭐 어저께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이 나온 네. 삼성 SDI와의 계약 때문에 좀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오늘은 이제 급등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의 출하량을 봤을 때 23년도, 24년도 출하량을 봤을 때 현재 PER이 그렇게 높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22배에서 뭐 25배 사이다. 내년과 내후년의 출하량을 봤을 때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포스코 케미칼이 10년간 40조 장기 계약한 거는 에코프로 BM에게는 약간 그래도 흠집이 가는 내용이긴 한 게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의 90%는 삼성 SDI랑 SK온에서 나와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높은 쪽에서 거기 그 포스코 케미칼과 장기 계약을 했다는 게 그렇죠. 약간 미스다라고 이 판단을 이제 했던 거죠. 어제는. 자존심의 근데 스크래치도 그렇죠. 있었겠죠. 스크래치 정도. 예. 그런데 이 양극재는 사실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전 세계 2위권의 2차 전지 소재 제조 판매 업체고 이 양극재라는 것 자체가 용량, 배터리 용량이랑 출력 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예요. 그래서 기술력이라고 친다라고 하면은 이 양극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극재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2위권의 2차 전지 소재 제조 판매 업체고 이거 걱정이 아니다. 걱정 아니다. 이제 금리 피크아웃에 이제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네. 잠깐 빠진 건 기회다 하고 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오늘 큰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종목을 유망 있게 봅니다. 네, 유망 있게 보는데 저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네. 중기 유망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거의 10% 가깝게 급등을 보여줬는데 내일 바로 들어가 봐도 될까요?
저라면은 분할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네. 2023년 4년 출하량을 감안을 했을 때 그런 정보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가 할인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주가가 할인되기는 어렵고 조금 싸게 사는 정도로 분할 매수를 해두고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가 성장하냐 마느냐를 따지면 네. 한단 말이에요. 그쵸. 하고 그리고 금리 피크아웃까지 그리고 뭐 진짜 베이비 스텝을 하고 나서 봐야겠지만 베이비 스텝 A까지 나오면은 쉴 틈도 안 주고 사실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 네. 양쪽의 면을 감안을 해서 리스크를 낮춰서 분할 매수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본다면 충분히 공략하고 또 수익도 볼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에코프로비엠 2위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 김민성 매니저 2위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이제 2차 전지 투자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는 유명하고요. 그쵸.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네, 이 코스모 신소재 또 한 번 가면은 꾸준하게 쭉 가는 좀 맞아요. 대표적인 종목이죠. 근데 수급을 항상 보시게 되면은 기관이 좀 좌지우지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승할 때마다 대량의 기관의 매수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떨어질 때는 이제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그런 수급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이 조금씩 사 모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직전 사업 연도 대비해서 매출액도 한 58% 정도 증가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경기 침체가 우려감이 나타나고 하더라도 거시적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안정화가 되기 시작할 때 그쪽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장이 안정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재무제표라든지 실적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 총계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130% 정도 증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양극화 물질이 판매가 증가가 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공시가 나올 정도로 이 사업 부분이 확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고 차트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사업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2위 유망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근데 뭐 실적 항상 좋게 나오는데 여기가 2차 전지도 있고 MLCC도 같이 영위를 하다 보니까 최근 MLCC에서는 그래도 좀 안 좋은 흐름이잖아요. 네. 뭐 2차 전지를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코스모 신소재, MLCC 부분은 그렇게 따로 차치해두고 봐도 되는지.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조금 양극화 물질로 사업에 대한 구성이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덮어내면서도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금도 확실히 늘려나가고 있고 잘 되는 사업에는 더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하반기부터는 이제 자본금을 확보한 만큼 추가적인 인프라 확대라든지 많은 수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스모 신소재는 우리 4차 산업이고 유망한 산업인 2차 전지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극재 2위 종목 코스모 신소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양극재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정말 수익률이 잘 나올 것 같은 종목 1위거든요. 이제. 네. 과연 1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양극재 탑3 중에서 1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의 1위 포스코 케미칼 나왔습니다. 또 김민성 매니저의 1위에는 김병진 매니저의 2위 종목이죠. 이야. 에코프로비엠이 1위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김병진 매니저님, 네. 에코프로비엠보다 포스코 케미칼이 더 낫다 이거죠? 네. 어떤 쪽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이슈가 네. 좋은 이슈가 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다. 뭐 삼성 SDI 향 발음이 어려운데 네. SDI 향 40조 원 매출 10년 동안 이제 수주를 하는데 그 부분도 긍정적이고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너무 좋은 게 양극재뿐 아니라 음극재도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요. 네. 또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가운데에 전해액이 있다고. 근데 이 전해액을 고체로 만들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화재 그리고 충전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전고체 배터리 전환할 때도 이 전고체 배터리 공장을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이라는 회사로 고체 전해질 공장까지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 소재죠. 뭐 리튬까지 해가지고 뭐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전해액을 뭐 전고체로 고체로 이것까지 해서 전체 다 이걸 증설이 다
다 끝나고 나서 봤을 때 이 종목이 지금 시총이 어떨까? 지금 SK 다른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다른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물론 최고의 기업이지만 시가총액 100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수주잔고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지만 전체 부분을 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뭐 10몇 조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성장성 감안하면은 소재 쪽으로 충분히 네. 이거보다 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유망 종목 1위. 근데 이제 가격이 조금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좀 예민하게 좀 잘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엄청나게 비싸게 사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그 돈을 싸들고 지금 가격에 다 사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네. 네. 장기적인 그 전망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죠? 이건 역시도 좀 분할 매수를 조심하면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포스코 케미칼이 성장성에서 1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분할로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네. 에코프로비엠보다 낫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작년, 재작년 에코프로비엠은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 보면 전고점 계속 깨가면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포스코 케미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가 사실 중요해요. 지금 전고점 위치잖아요, 사실.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이미 시가총액은 추월을 했어요. 네. 9% BM을 추월을 했어요. 이런 성장성 기대감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몇 조까지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저는 이제 시총 차이가 뭐 10조에서 지금 거의 한 7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7조면은 사실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미 성장성은 약간 그쵸. 그래도 포스코 케미칼이 앞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전고점이기 때문에 가격을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은 좀 유의를 해야 된다. 분할 매수 관점이 무조건 답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 지금 매물이 저렴한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전망이 좋다 보니까 잘 안 팔아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이 있어서 분할로 좀 모아가자라는 관점이 네. 그래서 저는 양극재 1위 종목 포스코 네. 케미칼. 저 포스코 케미칼 쉽게 말해서 에코프로비엠보다 좋은 이유가 뭡니까?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이죠. 모든 걸 다 한다. 양극재랑 음극재를 같이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비엠은 뭐 양극활 물질과 뭐 양극재 뭐 사실 굉장히 기술력이 중요한 부분이 양극재인데 그냥 그거밖에 안 한다. 그거 부분에 좀 네.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거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면, 포스코 케미칼은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로 갔을 때도 먹거리가 있을 것이다. 아, 그쵸.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오늘 네.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다 영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또 포스코 케미칼이 내년에 그 음극재 생산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밝혔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다라는 해석은 없을까요? 저는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니까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공장의 투자나 이런 것들은 진짜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한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돈을 얼마큼 투자하는가, 증설을 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쵸. 투자 판단의 지표로 보거든요. 네. 말은 할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실제로 돈을 썼는가, 돈을 썼으면 증설을 했으면 수지 타산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굉장히 긍정적이다. 지금 잘 해놔야지 나중에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네. 그 포스코 엠텍도 같은 포스코 계열사기 때문에 네. 리튬 쪽에서도 좀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은데요. 포스코 케미칼? 테마 쪽으로는 테마 말고 예를 들어서 리튬을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부분. 그런 부분에서 뭐 수혜가 어느 정도는 뭐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포스코엠텍이 많이 올라서 좀 더 가시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 예. 테마성으로 트레이딩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병진 매니저의 1위 종목 포스코 케미칼 들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양극활 물질 그쪽에 완전히 집중을 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은 뭐 우리 음극재, 양극재 다 다루고 있다. 나중에 전고체까지 다뤄볼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더 좋다라고 김병진 매니저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싸우자는 건가요?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포스코 케미칼보다 좋은 이유는 뭘까요? 저도 포스코 케미칼 우선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순위도 없던데요? 예. 하지만 네. 좀 에코프로비엠이랑 포스코 케미칼이랑 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케미칼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은 한 가지만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 하나로 포스코 케미칼보다 매출액이 더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7조 정도 차이 난다라고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컨센서스 추정치로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은 5조 3천억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3조 3천억, 그래서 2조 정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모노발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기보다는 하나 잘해서 그걸로 밀고 가는 게 훨씬 더 투자 포인트를 잘 잡아갈 수가 있다. 제대로 하나만 해라.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한 악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이제 그 악재가 해소가 되는 이유가 이제는 아예 포스코 케미칼이랑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증가되는 수요에 맞춰서 에코프로비엠도 수주를 증가를 시킬 전망이 좀 예측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걸 한 번에 다 한 기업에서 수요를 못 채우다 보니까 연계적으로 좀 포스코 케미칼도 같이 사업을 수주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 해소가 나타나면서 오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도 아직까지는 좀 고개를 드는 그런 추세고 상승에 대한 흐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바라봤을 때도 네. 에코프로비엠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의 1위 종목을 보면은 향후 이제 2차 전지 소재 1위를 가릴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에코프로비엠은 뭐 전통의 챔피언이라고 볼 수 있고, 포스코 케미칼은 좀 뭐 컨텐더, 도전자 입장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궁금해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 상승에 있어서 에코프로비엠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포스코케미칼보다. 네. 그래서 포스코케미칼도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근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대장주는 괜히 대장주가 아니다라고 해서 예. 항상 또 사이클이 다시 왔을 때는 네. 못해도 부대장격으로 간다. 그래서 잘 가는 종목들이 조금 이제 2차 전지다 하면은 에코프로비엠이 먼저 생각나면서 수급이 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테마적인 흐름을 볼 때도 제가 봤을 땐 기대 수익률은 에코프로비엠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2차 전지 투자할 때 뭐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도 2차 전지 그냥 굳이 여러 종목 막 남들이 안 본 종목 볼 필요 없고 에코프로비엠, 뭐 LNF, 포스코케미칼 이런 잘 알려진 종목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렇죠. 일단은 이거죠. 그쪽에 대한 수급이 먼저 쏠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종목들도 이제 막 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전혀 늦지 않은 구간이다. 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도 보셨을 때 포스코케미칼은 그래도 기대감이 그거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은 그동안 많이 올랐었고 포스코케미칼은 그걸 못 따라갔으니까 네. 그만큼 올라갈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올라간다. 네, 오늘 이래야 좀 재밌지 않나요? 네, 제가 네. 너무 약을 치고 있죠, 지금 자꾸. 좀 하면서. 약간 부추기시는 것 같은데.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부추김을 네. 받아가지고 네. 예, 올라간다. 또 1위로 가져왔으니까 또 누군가는 또 포스코 케미칼을 또 믿어줘야죠. 그렇죠. 그죠? 네. 포스코 케미칼 올라간다. 좋다. 또 염호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큰 그럼요. 장점도 있잖아요. 그쵸. 뭐 여러모로 약간 팔방미인적인 부분이 있는데 양극재는 하나만 보면 조금 센 것 같아요. 아, 에코프로비엠이? 네, 조금 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팔방미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네, 네. 여기서는 다이소 전략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쪽은 뭔가 명품관 전략? 그쵸. 예, 알겠습니다. 다이소 명품관의 대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양극재 탑3 하면서 김민성 매니저의 1위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이었고, 김병진 매니저의 1위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이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좀 소외된 종목 보자면은 우리가 오늘 친숙한 종목 많이 봤잖아요. 첨보가 없네요. 그래서 첨보는 뭐 순위에도 안 넣어주셨는데 최근에 우리 양극재를 볼 때 이런 좀 전해질 이런 건 좀 이제 달리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성 매니저님은 지금 첨보 스탠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첨보 스탠스는 뭐 차트가 크게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포커스를 주로 맞춘 거는 얼만큼에 대한 전년도 대비해서 제대로 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양극할 물질로 사업 부분을 확실히 밀고 가느냐,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첨보라든지 뭐 전해질이나 분리막 이쪽으로도 수급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첨보같이 좀 시가총액이 작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좀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평가 구간에서 사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안정성으로 봤을 때는 좀 에코프로비엠 같은 큰 종목이 좋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성 역시나 에코프로비엠 명품관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양극재 소재 안에서만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2차 전지도 다시 좀 훈풍이 분다면은 뭐 부품도 있을 거고요. 장비도 다시 한번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김병준 매니저님 봤을 때 장비나 부품 이쪽 2차 전지 보기보다는 네. 그냥 양극재 소재 보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미리 좀 장비도 보는 게 좋다고 보세요? 지금은 소재.
소재 보는 오로지. 게 네, 좋다고 생각하고 장비가 사실 2차 전지 했을 때 가장 먼저 올랐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근데 그거에 따른 실적을 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장비가 좀 상승하려면은 정말 금리가 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좀 장비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확실히 순환매가 좀 있을 것 같은 2차 전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2차 전지 양극재 탑3를 통해서 치열하게 1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수익률 대결이 있는 공략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죠? 그쵸? 예. 더 좋은 종목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공략주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 공략주는 김민성 매니저의 공략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오늘 제가 공략할 종목은 TPC 종목을 가져왔고요. 일단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로봇이나 AI 종목은 하나는 편입을 해둬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 반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TPC 같은 이런 로봇에 대한 사이클을 자주 얻어가는 종목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빼놓지 않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가를 봤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로 바닥 구간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로봇이라든지 AI에 대한 산업이 많이 좀 수급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불구하고 TPC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소외된 좀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외될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사이클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저평가에 대한 흐름이 시장에서 부각이 나타나면서 기대 수익률을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협동 로봇에 대한 전략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LG나 삼성에서 로봇 사업이 발표할 때마다 과거에 강한 상승을 이어갔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삼성이 또 다시 한번 의료계 쪽이라든지 자율 쪽에 대한 계속해서 로봇 사업에 대한 인프라를 키워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TPC에 대한 종목도 기대감으로 사이클이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흐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오늘은 살짝 눌렸지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확실하게 튀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바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850원에서 3,950원, 목표가는 4,400원, 손절가는 추세가 이탈한 3,7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로봇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무래도 김민성 매니저님은 TPC를 가져온 이유 보니까 로봇 AI 테마는 계속 진행될 거다. 네, 보시는 저는 거예요? 올해 못해도 상반기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계속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너무나 많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도 2차 전지가 조금 시장에 끌려가면서 갈 거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주도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많이 쏠릴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이런 TPC 어떻게 보면은 뭐 아신다면 아는 건데 로봇주에서 그렇게 잘 알려진 종목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로봇주들 보면은 잘 올라간 종목들, 아까 우리 표현하자면 에코프로뱅 같은 종목을 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사야 되는 거냐라는 전략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냐, 아니면 트레이딩 쪽으로 보실 거냐에 대해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죠? 이건 트레이딩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뱅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진득하게 기다린다. TPC는 목표가를 정하고 튀면은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PC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창에 TPC가 뭐예요? 라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과거 로봇 섹터에서 급등할 때 강한 상승을 또 보여줬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갑자기 이런 댓글이 올라오니까 고광현 매니저님이 생각이 나는데 왜죠? 댓글창에서 사람들이 모른다 이러면 오히려 좋다 이러시거든요. 아, 맞아요. 오히려 좋아. 네, 오히려 좋아의 전략이 많은 통합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할 수 네. 있다라고 말씀을 또 주시거든요. 네. 그리고 댓글창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좋았다고 2차 전지 얘기만 하면 어떡하냐. AI, 뭐 로봇 이야기 그게 잘 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내일장 준비했습니다. 공략주 예. 추가적으로 이렇게 네.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뭘 정보- 좋아할지 몰라서 그쵸.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도 예. 다이소 전략으로 갑니다. 네. 자, 이렇게 TPC까지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 TPC 지금 내일장 공략주가 포트에 편입돼서요. 한 달 동안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김병진 매니저의 이번 달 첫 번째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페배터리, 어. 다이소 전략. 어. 네, 페배터리. 페배터리.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로 쭉 가시네요, 오늘은. 네, 네. 저는 2차 전지로 그냥 다이렉트로 좋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모든 부분, 모든 공정에서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니켈이라든가 뭐 코발트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잖아요. 모든 공정 리사이클이 가능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존재 이유가 2차 전지는 재활용해서 쓰려고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폐배터리가 반드시 좀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또 더욱 매력적인 매력적인 부분은 2대 주주가 삼성 SDI와 그리고 삼성물산 이게 있습니다. 삼성 SDI 지분이 8%, 삼성물산 지분이 거의 한 5% 정도 되고 나머지 삼성벤처투자인데 이 히스토리가 또 기가 막히거든요. 삼성물산은 이 성일하이텍을 2011년도에 상장도 하기 훨씬 전에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더 이제 또 재밌는 부분이 성일하이텍의 최대 매출처가 삼성물산입니다. 네, 그래서 성일하이텍이 이제 폐배터리를 만들어서 삼성물산한테 주면 삼성물산이 그거를 삼성 SDI한테 판매를 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구조 자체가 완전히 구조적으로 좀 성장하기 좋다. 삼성 SDI가 같이 가면 이 종목도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 들어서 이 종목 가격 전략을 좀 바로 설명해 드리면 매수 가격은 10만 5,500원에서 네. 10만 8,800원 현재가 부근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2만 원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도달을 하면 그때 좀 수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좀 일단 1차는 좀 낮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만 1,000원 잡고 보시면은 굉장히 반드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아닐까. 네, 그래서 탑픽으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일하이텍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1,000원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앞서서 양극재 엄청 이야기하고 제일 좋은 거는 그런 폐배터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뭐 앞으로 좋을 걸 사야 예.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시총이 아직 싸요. 1조 정도 되니까 성장할 시장 규모 대비해서 충분히 뭐 이 정도 시총이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거꾸로 뭐 아직은 신규 성장주라서 뭐 그런 변동성, 유동성에 대한 고민은 좀 안 해도 될지.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삼성 SDI가 지분을 더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확보를 한 부분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은 삼성 SDI가 지금 사업을 하는 구조상 팔려고 보유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출처 같은 게 뭐 성일하이텍이 만들고 그리고 삼성물산에 주고 삼성물산이 삼성 SDI로 요 사이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거의 뭐 이 종목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예.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공략주 성일하이텍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좀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지금 삼성 SDI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양극재 이야기할 때도 포스코케미칼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에 공급하는 게 경쟁이 됐고요. 지금도 이제 폐배터리에도 삼성 SDI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 2차전지 투자할 바에 오늘 여러 얘기를 했지만 삼성 SDI가 탑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김희성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지수 상승만큼 투자하겠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무겁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지 않고요. 코스피가 빠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모멘텀대로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 SDI 굉장히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고요. 삼성전자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이 대형주들은 코스피 향방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만큼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좀 더 시총이 그거보다 작고 개별적으로 수급이 좀 많이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기회비용 면으로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셋업체까지 진짜 오늘 2차전지 공부 너무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네. 네, 2차전지에 대해서 줄 서는 종목 이야기 다 나눠봤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섹터, 다양한 투자 정보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요, 김명진 매니저님? 그리고 오늘 장중 무료 방송 잘 하셨나요? 네, 오늘 장중 무료 방송에서도 수익을 냈습니다. 이야,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네. 장중 무료 방송은 이제 종료가 됐고 이제 무료 방송 일정이 나오면 곧 알려드리고 투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 밴드 엠뱅고드 김병진 저의 이제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무료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좋은 정보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 밴드에 제가 소개했던 뭐 솔트룩스나 FSN이나
한국전자 인증, 비트나인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지금 뭐 며칠도 안 돼가지고 뭐 20-30%씩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소개하는 그런 종목들, 관심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바로 또 네이버 밴드 이 QR코드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보시면은 제가 또 좋은 종목을 또 슬쩍 올려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 굉장히 핫합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새로 오신 분이냐고 네. 또 말씀을 주셨는데 1월부터 합류를 하셨고요. 또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26% 수익률을 달성하고 다시 2월달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MBN골드 김병진 네이버 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김민성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네이버 밴드의 매일경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라든지 오늘 이렇게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저번 주부터 자꾸 무료 방송 일정을 못 지키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네. 내일 오후 4시에 밴드를 통해서 무료 방송 반드시 할 테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 종목별 장세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내일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가지고 그걸 공략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일 오후 4시 매일경제TV 네.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 그 전략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줄 서는 종목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줄선 종목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특징주 3가지 확인해 볼게요. 함께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2월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부담도 있네요. 네, 지난달이 역대급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진짜 이번 달은 엄청 또 기대가 되고 그리고 되게 매매 트렌드를 너무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 달 좀 미리 엿들어 볼 수 있을까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종목 싸움입니다만 2,400개가 넘는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서 매매를 매번 성공한다라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라는 큰 흐름들을 보고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를 공략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주시장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시장에 뭐 주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강세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어서 시장의 방향을 못 찾고 있는데 저는 아직은 시장이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 저는 주도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과는 좋게 나오고 있는 거 보고 있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뭐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로 더 지나가면서 매월 수익률이 더 많이 높아지는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여러분들 뭐 자신감 가지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큰 흐름 보시고 주도주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많이 구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2월 시장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당장 앞에는 일단 FOMC가 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과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25bp가 나온다면 진짜 변곡점이 이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이제 꾸준히 이제 금리 예. 인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봐도 25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그 미국의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하고, 또 연준에서도 그동안 이제 그 고금리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또 이제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유럽도 경기가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연준에서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난 거로 보여집니다만 그렇다고 현 단계에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적어도 저는 상반기 정도까지는 연준의 이제 25bp 금리 인상이 좀 더 유지가 될 거로 일단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소한 미국 증시 때문에 폭락하는
하는 일은 없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25bp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 증시가 급등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는 하방 경직을 보면서 기관 조정이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 가운데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뭐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뭐 저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흐름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경기가 살아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중국 리오프닝 수혜를 오히려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거기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리오프닝이 예전에는 이제 중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물자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이제 중국도 경제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네. 그래서 각종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하고 비슷해졌습니다. 뭐 대표적인 화장품 같은 네네. 그런 산업이겠죠. 이제 중국도 경제가 좋아지니까 중국의 로컬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같이 예전처럼 엄청난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은 일단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종목을 우리가 섹터를 많이 구분을 좀 해야 될 거고 또 중국의 어떤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이제 유럽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이런 시장의 어떤 경제 성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고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예전처럼 한국 증시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그 틈새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와 그리고 중국 말고도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경제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유럽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 섹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연계해서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겠고 조금쯤에 이제 2차 전지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네. 2차 전지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2차 전지가 바로 그겁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유럽 경제가 같이 좋아지고 유럽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2차 전지가 상대로 유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오늘 공략주는 대부분 2차 전지로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뭘 사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규수 매니저님이 가지고 온 종목이 딱 그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의 특징주 3가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1월에는 매니저님 포트를 보면 시장의 흐름을 알 수 트렌드죠.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과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까지 보이네요. 네, 오늘 치면상한가 2부는 2차 전지의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안 다뤄봤던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모 화학부터 보겠습니다. 앞서서 코스모 신소재는 봤거든요, 네. 매니저님. 지금 오늘 공략주 3종목을 좀 약간 버라이어티하게 좀 가져올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종목을 버라이어티하게 가지고 올 만큼 시장 기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조선주 쪽도 일단 주가 바닥권이 있어서 좋은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기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해서 그래도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제가 더 유리한 쪽으로 좀 종목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코스모화학은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대형주는 아니고 이제 후발주,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코스모화학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하고 황산 코발트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됐는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코스모학은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 업체이지만 그러면서도 황산 코발트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커지고 또 양극재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바로 이제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관련 성장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세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그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만 리튬 가격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코스모학은 이 폐배터리를 통해서 이런 어떤 소재라든가 제품들을 만들어서 코스모 신소재 계열사죠. 그쪽으로 납품해서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2차 전지 관련주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그저께 출연해가지고 이제 삼성 SDI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삼성 SDI가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가 시장 선두에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후발주, 중소형주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폐배터리 시장 자체도 점진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도 시장 매기가 조금씩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주가가 보게 되면 25,000원 정도, 2,500원 정도인가요? 이 정도 가격에서 이제 중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바닥을 다지면서 약간 반등이 나선 상태에서 외국인 수급이 강화되고 기관 수급이 약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강력하게 튀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걸 보입니다만 제가 보기엔 바닥을 찍고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예의주시해 볼 만한 종목으로 제가 3위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모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LG화학 들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2차 전지 때문에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이 LG화학의 아이덴티티를 지금 아직도 2차 전지를 보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주가가 시원하게 안 오르잖아요, 사실. 그렇긴 한데요. 일단 LG화학을 이제 보는 이제 포커스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 올해부터는 실적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클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창사 이래 연간 매출 50조를 돌파했습니다. 외형은 엄청나게 컸는데 이제 영업이익은 좀 줄어드는, 네. 자, 영업실적은 줄어드는 영업이익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일단 첨단 소재 사업, 양극재 사업이라든가 소재 사업 쪽은 그 이제 매출 증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던 상태고 이제 석유화학 시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이 LG화학의 사업 구조로 보게 되면 이제 석유화학 사업 부분들이 한 매출 전체 비중이 한 50%가 조금 적은 그런 사업 비중들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뭐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첨단 소재 사업을 가고 있는데 이 첨단 소재 사업이 최근에 강력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양극재라든가 음극재라든가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소재 사업 쪽으로 계속해서 강화를 하면서 LG화학이 일단 2차 전지 관련 섹터의 사업으로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어떤 중기적인 성장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이 실적을 깎아먹었던 이 석유화학 섹터가 오른 중국의 본격적인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 석유화학 섹터에 대한 제품 가격이라든가 내지는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중국의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화학 섹터가 아마 올해부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네. 이미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폭발적인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회사가 올해도 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캐파 증설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양극재라든가 이제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의 성장세라든가 실적 호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성장세라든가 실적 호전 그리고 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지분 차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LG화학의 실적도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 이제 석유화학 사업만 턴 어라운드 하게 되면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또 회사 측에서 이 첨단 소재 사업 쪽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사업 쪽에서의 성장 가치가 상당히 많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신다고 한다면 중기적으로는 분명히 유망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이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잘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석유화학 부분에서 LG화학의 기대감은 반영이 좀 되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약하죠. 지금 최근에 이제 화학주들의 흐름 보게 되면 오늘 뭐 현속 첨단 소재가 조금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화학주 전반에 걸친 흐름은 아직까지는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반등장이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은 좀 나왔고요.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석유화학 시장에 생산도 많이 합니다만 그렇죠. 그 최대의 소비국입니다. 우리나라도 화학 제품의 약 40% 정도를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게 되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부진했던 석유화학 부분의 이제 매출 증가세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쪽이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양극재라든가 첨단 소재 산업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뭐 적자 사업뿐만 좋아지더라도 네. 실적 증가세는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그 안에 있는 펀더멘탈 항상 기대감이 있는 LG화학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워낙에 많이 말씀드려서 그렇죠. 어제 그저께 제가 삼성 SDI를 가지고 왔고 그 종목이 이미 올랐어요. 네. 그래서 삼성 SDI를 오늘 못 가지고 오고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심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내심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삼성 SDI가 이제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아마 삼성 SDI가 대장이 될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잡으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매도는 하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삼성 SDI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볼 게 이제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은 시세 흐름 자체가 삼성 SDI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탑을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동안 이제 캐파 증설을 통해서 자금 투자,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그 투자하는 부분들보다는 회수하는 그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호전세가 좀 더 이을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북미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앞으로 2023년까지 연평균 무려 30% 이상, 33% 이상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네.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라든가 업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은 제한적인데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그만큼 성장성이 크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고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만 이제 1분기부터 실적이 그래서 좀 빠른 속도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IRA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월달에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네. 시작될 건데 미국의 IRA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가 바로 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전기차 관련주보다는 배터리 관련주가 실질적인 수혜 업체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죠. 바로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사주 매각이라는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거래량 등을 보게 되면 우리 사주 물량들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저도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들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다 받아냈어요. 받아내고 나서 지금 이제 하방 경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중장기적 성장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기관들도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 관련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들은 이제 뭐 오백 이슈가 어느 정도 끝나고 또 IRA든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쉬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삼성 SDI를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세 번째 종목이기 때문에 한 교수 매니저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탑픽이 아닐까 네. 생각은 드는데 탑픽으로 골려 주셨으니까 더 여쭤보고 싶은 그쵸. 건 지금 오버행 이슈 좀 있잖아요. 전혀 걱정 안 한다 이 입장이신 거예요? 그럼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버행 이슈 터지는 날 거래량이 한 160만 주인가요? 맞아요. 거래량이 굉장히 한번 터졌습니다. 그 거래량을 보더라도 우리 사주 물량이 나올 만한 물량을 거의 다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통 오버행 이슈가 이제 시작되는 그날 나올 만한 물량들은 거의 다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오버행 이슈는 더 이상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물량들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다 받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인데 그 물량을 받아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장기적인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다는 부분하고 유럽의 이제 경기가 많이 개선되고 있죠. 유럽 경기가 이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수요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 미국의 IRA가 시작되게 되면 2차 전지 수요는 더 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형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서 아직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오늘은 주가가 좀 올라서 이제 그동안 좀 올라서 약간 쉬어가는 과정들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 구간에서 눌림 조정이 약간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눌림 조정을 위한 매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52만 2천 원에서 50만 3천 원 정도까지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은 이제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출렁거림을 통해서 한 번 정도 매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목표가는 제가 59만 원 정도까지 좀 높게 잡았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59만 원까지 가기 쉽지는 않을 걸 보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2차전지 관련주의 흐름이 만약에 강화된다고 한다면 59만 원 달성은 제가 보기에 뭐 이달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손절가는 48만 8천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 59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8만 8천 원입니다. 네. 자, 이 외에도 사실 한규수 매니저님이 지금 2달 연속 줄선 종목에서 1위를 하고 계시거든요. 시장의 트렌드를 정말 잘 읽습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됐는데 또 시장의 트렌드 읽어야겠죠? 네. 한규수 매니저님? 어디로 가야죠? 읽어야겠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뭐 제가 LG에너지솔루션을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만 그러나 2위 LG화학하고 코스모학 이들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시장의 주도주의 윤곽이 거의 다 잡혔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코스피 지수 2,500선이 돌파하게 되면 아마 이제 주도주의 윤곽이 더 잡히면서 시세 흐름이 강화될 겁니다. 근데 이 시장은 이제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의 흐름은 굉장히 슬림화된 종목만 가요. 많은 종목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하셔서 주도주에 대한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무료 방송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 밴드하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밴드에 오시면 오늘 무료 방송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을 볼 수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오셔가지고 오늘 무료 방송 녹화 내용 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내일도 장 끝나고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요. 시장의 흐름에 대해 지금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흐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 최근에 챗 GPT라든가 로봇 테마주들의 이제 주가를 굉장히 강했었죠. 그들 종목에 대한 전략과 함께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릴 게 바로 주도주입니다.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될 전략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리하지 말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중소형주를 많이 보게 되면 주도주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와 주도주 섹터, 그리고 가장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네. 종목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한교수 매니저의 인사이트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1위가 아니라 수익률 80% 압도. 네, 압도적인 1위를 하신 분이니까요.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과 함께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뉴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